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4.29 재보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건데요. 이런 고민은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나타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종북 세력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요. 야당은 국민지갑 사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지난번 재보선 때와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야당이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 재보선 때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이게 먹히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인지 이번에는 현실적인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름 야당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이념적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아마도 이런 이념 공세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그리고 지금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 중 4곳 중 3곳이 해산된 통진당 전 의원들의 지역구라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 유권자들의 보수화 경향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슬로건을 정했으니까 남은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적인 네이밍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을 한마디로 딱 짚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번 선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불금이 됐네요. 진짜 있잖아요. 네. 요새는 딱 수요일만 지나면 주말 같아요. 아주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주 이젠 달관한 듯한 얘기를 네. 하는데 제가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도 그런 겁니다. 현실이 너무 어수선해서 예. 동화에서 따왔는데요. 문학적으로 오늘 카피 오지의 마법사. 오지의 마법사. 네. 영화도 유명하죠. 영화도 있고, 그쵸. 네. 여기 그 양철 그 사람 여러 허수아비도 캐릭터가 나오고. 허수아비, 네. 양철, 사자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소녀 도로시, 애견 토토인데요. 네.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이 집을 잃고 네. 마법의 나라에 가서 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싶은 허수아비, 심장을 가지고 싶은 양철 인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자, 예. 이들과 함께 모험을 하면서 소원을 이뤄줄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예. 결국 마법사는 가짜로 밝혀집니다만 예. 이 동화에도 사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각각의 꿈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지의 마법사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의 미국의 네. 상황, 현실의 그러니까 은유죠. 그 은본이제냐 근본이제냐 사실 그렇죠. 이것을 우회적으로 한 그런 동화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오지의 마법사 영화 이런 걸 보면 기분이 묘해져요. 막 묘해져요. 양철도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앙증맞다 이런 동화가 아니고 분위기가 좀 묘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동화죠.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는데 뭐 이상한 날의 앨리스도 그렇고요. 좀 동화들이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관련된 뉴스는 어떤 네, 겁니까? 첫 번째 뉴스 심장이 없는 양철 인간. 예. 양철, 철, 금속 이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주로 무기를 의미합니다. 예. 갑옷을 입은 것 같은데요. 심장이 없다. 쉽게 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재소환까지 받은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예.
요거 내일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황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최첨단 전투함이죠. 통영함. 여기에 2억 원짜리 부실 음파 탐지기를 41억 원에 구매하도록 했는데요. 시험 평가서를 이제 허위로 결제를 한 겁니다. 예. 이 최신 구조함에 어업용 탐지기를 달았고 뭐 고기를 낚을 것도 아닌데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막대한 세금을 날린 배임. 큰 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참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미 구속된 정옥군 전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해군 참모총장의 구속이 이루어질지 관건입니다. 참 아니 우리나라 군이 참 이 수뇌부만 이렇죠.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저는 병장 만기제대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같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 근데 진짜 이런 일부긴 하겠지만 네. 이런 장성들은 사실 별을 달면 안 됐어야 될 그렇죠.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뇌부가 썩었다는 게 사실은 심각한 이게 문제죠. 어떻게 진짜 앞으로 승진 제도를 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제도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닌가. 자,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뇌를 가지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이제 생각이 없는 허수아비가 나오는데요. 정치권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얼굴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날성 공방도 있었지만 몇 가지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과 100분, 이병기 비서실장과 합의문 작성에 103분을 썼다고 하죠. 이 비서실장과 회의하면서는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복귀해서 여야 각자 입장에서 정리하고 상호 이해를 하고 확인한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 청와대가 여야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제시해서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자. 이게 합의된 겁니다. 예. 문 대표는 정부안을 공식화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했고 김 대표는 즉각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답했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 나눈 것에 비해서는 이 정기 전혀 달랐다 이런 겁니다. 여당은 그간 국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개됐던 정부안을 공식화하겠다 예. 이런 의미였던 거고 예. 야당은 국무회의를 거쳐된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라 이런 의미였다. 예. 입장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얘기다.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눈을 기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결국 원점이에요. 100분 대화를 하고 103분 것을 확인했는데 이 결과는 전혀 다른 원점. 소통의 의미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번 3자 회동에 있어서의 합의문의 특징은 합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합의문이다. 네? 서로가 이제 요건 합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이 합의문에 넣자고. 지금 네. 뭐 학교에서 이제 원어민이죠. 남아공 출신의 교사가 이 영어 시간에 한국말 참 쓴다고 세제를 먹였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런가? 네. 근데 우리 정치권은 우리말을 같이 쓰시는데도 네. 이렇게 이 의미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 그러니까 이게 모두 사람마다 다르죠. 뭐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고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왔다고 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영어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땐 무조건적으로 뭐 선생님도 시키고 뭐 이것도 전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그렇죠. 자격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리고 방식을 좀 유연하게 학생들에게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원칙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벌칙이 세제를 먹였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원칙도 아닌 거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을 잘 저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잘 따져봐야 되죠. 자, 또 어떤 뉴스 있을까요? 밀림의 왕자가 사자인데요. 네. 사자 하면 이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휴, 그렇죠. 용기가 없는 사자, 예. 겁쟁이 사자. 국제 외교 상황이 사실상 정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스스로 생존해야 되고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 종이 호랑이는 금방 이제 간파가 돼서 공격을 당하죠. 네. 용기 없는 사자가 왕노릇은커녕 놀림받고 이제 쫓겨다니는 얘기들이 동화나 이제 동요에도 나옵니다. 네. 자, 미국의 사드 도입, 중국의 AIIB 가입하는 정부 어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가부 결정은 못 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부는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는 전략과 시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네. 또 윤병세 장관의 이제 인터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아기가 건강하려면 항상 자연분만이 좋은 건 아니다. 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이 굉장히 지루하고 긴 비유와 은유의 장광설이었는데 결론을 요약드리면 최적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너무 이야기도 길고 비유를 많이 들고 간접화법 쓰고 제가 느끼기엔 정답을 모르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답기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글에서 용기 예. 없는 사자가 되어선 안 된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결단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참고적으로 제가 윤병세 장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분만이 좋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왕절개하는 거는 이제 그만한 또 급박한 네, 이유가 의학적인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자연분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좋기는 좋죠. 예,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아지 토토와 빨리 집에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이 여주인공 도로시. 네. 사실 외로운 소녀고 연약한 존재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이 길에서 만난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게 이 소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는 우리 국민들인데요. 자, 가거도에서 아픈 어린이를 구조하러 가다가 바다로 추락한 헬기가 있습니다. 네. 한 분 사망은 확인됐고 세 분은 실종 상태인데 우리가 뭐 간조기, 정조기 이런 거 많이 듣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세월호 때. 지난밤에 정조기 때 수색이 이루어졌고 동체를 찾아서 결박을 했어요. 이 안에 이제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빨리 이제 세 분의 실종자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양되기를 바라는데 예. 이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다가 흐리 바람에 예상치 못한 돌풍에 위험에 처하는 것 우리 국민들의 이제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명복을 빌면서 이 국민들을 살려내는 정치, 국민들을 지키는 군인, 또 지금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예. 여러 기업들도 그렇고 정말 이 온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가는 공정한 사회 한번 이 주말에 바라봅니다. 예. 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네, 들으면서 원래 이제 이 헐리우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맞아요. 노래가 나오죠. 예. 주디 갈란트가 불렀는데 예. 근데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들국화의 노래를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으시면서 예. 좀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가나다라 와봐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올뉴 투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부정부패 척결 담화 발표 이후에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비리 관련 기업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 이 현 상황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자 사여머리 기획, 그러니까 어리석은 기획이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지금 정병국 의원께서는 이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부정부패, 이 사정정국, 이게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기자가 지금 현재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라는 이완구 총리 담화 이후에 예. 지금 이게 MB 정부 때의 실세들을 비롯한 친이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획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예. 과거 예를 통해서 보면 그거야말로 하수가 아니냐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 기획수사. 그러니까 전 정권을 겨냥한다면 네. 그거는 그야말로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일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정병국 의원께서 만일 MB 친이계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수사는 그 MB계 친이계 의원들을 겨냥한, 친이계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보면 방산 비리다. 예. 또는 자원외교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하면서도 예. 자칫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과거 정부를 보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또 뭔가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이 자꾸만 읽는단 말이죠. 예. 이런 오해를 낳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보면 이 집권 3년차가 되게 되면 뭔가 국면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도 높은 수사들을 하고 사정 국면을 끌고 가요. 예. 그런데 당연히 할 수사를 하면서도 또 그렇게 수사받아서 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 많은 이 현 정부로부터 무슨 보복을 당했다느니 보복 수사를 당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면죄부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뻐젓이 또 정치를 하고 예.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될 수사를 해놓고도 왜곡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예.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수사를 하면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사가 될까요? 그냥 수사를 하면 되죠. 그냥 수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도 수사를 그냥 하는데 예. 담화를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중계방송식 수사를 문제가 한다.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걸 그렇게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적 영역과 연관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 예.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결과가 예. 좋지가 않았었어요. 예. 예를 들면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이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수사는 하되
좀 형식면에 있어서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과거를 그죠? 답습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과거 MB 정권의 인물들 그 주변 인물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뭐 꼭 수사가 아니라 언론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수사를 하되 물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 기획 수사를 하는 듯 예. 이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근데 언론 자체가 뒤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언론들이 당시 이명박 정권 실세의 주변 인물들이 예를 들자면 포스코의 뭐 그 관련 회사들과 관련을 맺었었다. 이런 기사 나오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 듯하게 만들고 또 언론도 그렇게 되니까 추적 기사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고화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죠. 예. 수사는 네. 하는데 그냥 그렇죠. 조용히 그죠? 아니 조용히 하든 어떻게 하든 좋은데 결국은 발단이 이게 예. 어떤 기획 수사냐 그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서 이제 이 총리 담화를 놓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뭐 친이계를 겨냥한 거다. 근데 친이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친이계 누구를 겨냥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논리 비약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친이계가 어디 있고 친박계가 어디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명박 전 정권 시절에 있어서의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고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를 해야죠. 예. 뭐 규정이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거, 글쎄, 그게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 정명구 의원께서는 장관도 지내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통위원이시고, 그렇죠? 예. 자, 사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이거가 지금 어떻게 정부 입장도 상당히 좀 그렇고 결국은 정부가 양쪽을 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프라 투자은행 이것도 받아들이고 사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일련의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보면 그동안 TPP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말씀하신 AIIB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외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불안한 상황이고 또 양쪽을 눈치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실리도 명분도 다 잃는 이런 현상입니다. 특히 사드만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북한 핵을 어떻게 방어하거나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문제냐 미국 문제냐 이런 관점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우리 주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체는. 결국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단, 현존하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사드라고 하면 결정하라는 거죠.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럼 중국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을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당신들이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린다라고 하면은 북한 핵을 폐기하게끔 한다든지 거기에 강력하게 당신들도 그러한 제재를 하는데 앞장서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애매모호하게 되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게 되니까 실리 명분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가면은 실제적으로 큰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너무 눈치를 보니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TPP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 FTA를 하면서 그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눈치 보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 막차를 타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차를 타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AIIB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눈치를 보다가 이것은 뭐 다른 나라들이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동참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정쩡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카드를 쥐고, 우리가 먼저 카드를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카드를 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밀려서 가게 되니까 실리를 잃고 명분도 잃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 국가 간에 있어서의 파워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정부도 사실 굉장히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소국 외교는 등거리 외교가 가장 합리적인 외교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등거리 외교라는 게 눈치 잘 봐서 양쪽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결과론적 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 다른 판단이 필요한 거고, 아하. 그 판단 하에서 우리가 쥘 카드가 뭔지를 쥐고 예.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전 또 이 새누리당 내에서 아주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요. 안보, 외교, 국방 이런 문제, 더군다나 사드나 아니면 그 중국이 주장하는 그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건데 의총을 열고 공개적인 행보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좀 적합한 행동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 당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있어요. 예. 정부가 이 결정하기 양국 사이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예. 국회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당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전략적 역할 분담. 예. 아하.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의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예. 따라서 공부하자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우리 스스로가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이 정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이냐. 예. 또 국회는 어떤 힘을 실어줄 거냐. 예.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외교고 당이 할 수 있는 외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최종적인 결정까지 여기서 내겠다. 여론 수렴, 이건 여론 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예.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고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아까 제가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당이 나름대로의 반대든 찬성이든 반드시 찬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런 식의 다른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제가 볼 땐 전략적 어떤 그런 접근에서는 필요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제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 행보라든지. 근데 사실 중국 얘기도 듣고 미국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입장도 살려가면서 북핵이라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드를 선택의 문제는 아닐 수도 했을 있잖아요. 경우에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중국도 공식적으로 자기네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만큼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레이더 성능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들은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값 복비, 반값 부동산 중개료 이거요. 네. 저희가 조금 이따 좀 알아볼 텐데 이 경기도 조례 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죠?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경기도 일대 이 부동산 공인중개소에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제 반값 부동산 이 반값 중개료가 다음 달 한 중순부터 시행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현재가 이 계약 맨 마지막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이 복비를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다 다음 달 말 이쪽으로 바꾸자. 왜냐면 복비 싸게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실랑이도 있었고요. 네. 부동산 중개사 사장들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가 통과시킨 안이 우리가 이 시간에 그때 다뤘던 경기도에서 새롭게 나온 타협안이 아니라 국토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이 왜 반값 복비냐. 6억에서 9억 원대의 주택을 매매할 때는 기존에 0.9%였는데 이제 0.5%로 낮춘 거고요. 예. 이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3억에서 6억 원대는 기존 0.8%에서 0.4% 이내에서 합의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을 놓고선 반값 복비라고 한 건데 예. 뭐 예를 한번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최대 0.9%니까 가장 많이 내게 되면은 이제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현재 540만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뀐 안에 따르면 이제 0.5%니까 아무리 많이 복비를 낸다고 해도 24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값이 된 건데 예. 경기도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번 통과를 놓고서 계속 이 최근에 몰려있는 그 매매나 임대차 하신 분하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실랑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야 이거 많게는 100만 원 넘는 돈 아끼려고 다음 달 말로 다 연기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이 중개업소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래 한 대로 그냥 내라 뭐 이런 트러블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그죠? 네. 서민들 경제도 살리고 예? 네. 참 이런 묘안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뭐 부유한 계층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예. 이 이케아 말입니다. 이케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유럽에서 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케아가 사실 유학생들과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기가 딱 좋은 데가 이케아였거든요. 가구가. 예? 네. 그런데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비싸진 모양이에요. 예? 왜 이렇게 비싸졌죠? 일단은 왜 이렇게 비싸졌냐 하면은 이케아 자체 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국에 따라서 그 각국에 해당 가구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가격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이케아의 유명한 그 프라이싱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니, 같은 가구인데 예? 네, A라는 그렇죠.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정책이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 영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싸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영국 내 가구 시장이 강하니까 이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비싸다는 것은 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구 시장이 특히 이 중고가, 중가대 가격 시장, 이 가구 시장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실은 방증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유명합니다. 이케아의 가격 정책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비싸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를 했는데 이케아만 확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케아가 국내 가구 시장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것을 테마로 조사를 이제 같이 한 겁니다. 국내 가구 업체 한샘, 리바트, 까사미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케아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케아 리스트가 이제 그러니까 49개 제품이거든요. 그 리스트를 뽑았으니까 요걸 놓고선 이케아 제품은 전 세계 동일하게 팔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매매 기준 환율로 바꿔가지고 딱 해봤더니 OECD 21개국 이케아 매장 들어가 있는 곳 중에서 몇 위였을까요? 비싼 순위로. 글쎄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당. 그러니까 이게 결국 OECD 2위면 전 세계 2위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건데 평균입니다. 평균. 예. 싼 제품도 있고. 참고로 1위는 스웨덴이었었는데 그 OECD 국가 이제 쭉 있는 데보다 평균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제품이 49개, 이거 조사 대상한 거 49개 중에서 44개였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비싼 거죠, 우리가 평균보다. 그다음에 35개 제품은 비싼 순으로 이제 상위 5개 들었다. 그리고 뭐 제품 하나만 예를 들면 PS 2014 수납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판매 가격 129,000원, OECD 평균가 81,000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60%에 달한
즉 한국 판매 가격이 60% 비싼 제품도 있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논란이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태까지 이케아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잖아요. 아니 거기 그 광명시인가요? 거기 있는 데는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 광명에 뭐 친척이나 아는 분이 있다가 광명 갔다가 그럼 이케아 가볼래 하다가 다시 돌아오다 그러죠. 거기 교통이 뭐 너무 많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글쎄요. 12월 이제 경기도 매장, 이게 단독 매장으로는 경기도 광명점 이케아가 가장 큰데, 그런데 뭐 이런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케아 마니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케아를 경험해본.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병행 수입을 통해가지고 이케아 제품들을 이용했는데, 그 병행 수입해서 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40%, 37% 넘게 싸다고 그럽니다. 예. 매장께. 그래서, 오히려 그거 봐야 이케아 매장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구입을 아직 한다고 하고요. 또 국내 가구 시장에 아직까지 이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연맹은 이제, 이때 지속적으로 이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뭐, 공개하겠다.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케아 열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었었는데 가격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게 비싼 가구점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2년 이게 프라이싱이거든요. 내년 가격이 또 나옵니다. 2016년 가격이 팍 나오게 되는데 카탈로그도 바뀌면서 그때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